엄마, 엄마. 매일 밤마다 어둠을 가르는 흐느낌이 프랑스의 고요한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누군가의 가슴을 찢는 듯한 흐느낌 소리. 3년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9살 소녀 마틸드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말을 잃고 웃음을 잃고 소리를 잃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흑백의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녀의 애절한 흐느낌은 듣는 이들의 애간장을 녹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족들도 시간조차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깊은 상처. 마틸드의 끝없는 밤의 눈물을 멈추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치유의 기적은 하얀 털을 가진 4발 짐승, 낯선 땅에서 주인을 잃고 길을 잃은 한국의 진돗개에게서 기적이 왔습니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의 만남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 근교에 사는 마틸드 디퐁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 내리던 봄비처럼 갑작스레 엄마가 교통사고로 떠나신 그날부터 제 세상은 모든 소리와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제 목소리마저 함께 사라져버렸죠. 마틸드는 충격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문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제 안에 갇혀 빠져나갈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주변은 온통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았습니다. 보이지만 만질 수 없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그런 벽 말이에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말라버린 제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스웨터를 꼭 끌어안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차가운 겨울날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하얀 빛이 나타났어요.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갑자기 켜진 작은 등불처럼. 처음에는 그저 보호소에 새로 온 평범한 개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요. 눈처럼 하얗고 구름같이 풍성한 털을 가진 처음 보는 종류의 개였습니다. 리옹 외곽비 내리는 길가에서 혼자 헤매다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홀로 버려진 채 저는 그 하얀 개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환경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눈빛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보호소 자원봉사자인 장 피에르 아저씨가 그 개를 데려왔는데 아저씨는 계속 신기해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말에만 귀를 쫑긋 세운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아저씨의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요? 지구 반대편 지도에서만 본 그 먼 나라. 처음에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장피에르 아저씨는 그 개가 한국의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순종 진돗개일 거라고 했어요. 주인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개로 한번 맺은 인연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개라고 했죠. 진돗개는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구나. 평생 기다린대.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하얀 진돗개가 가진 기다림이라는 숙명이 제 가슴 속에 있던 기다림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단어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존재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를 잃고 쌓아 올렸던 얼음벽에 작고 따뜻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하얀 진돗개의 외로운 눈빛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었으니까요. 그 하얀 개는 보호소의 차가운 철창 울타리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그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낯선 세상을 향한 경계심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는 그 눈동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거울 속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둘 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슬픔이라는 감옥에, 그 아이는 휘창살 안에. 말을 잃어버린 소녀와 낯선 언어에 반응하지 않는 하얀 개. 우리는 각자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의 마음속 외침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같은 별에서 온 영혼처럼 우리의 고독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매일 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하얀 개를 지켜보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너머로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불씨였을까요? 어느 흐린 겨울날 장피에르 아저씨가 제게 살며시 물었어요. 마틸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지 않을래?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호수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자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울타리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제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몸을 작게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얀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 아이의 눈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개는 느릿느릿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곁에 앉았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차가웠던 손끝부터 시작해서 얼어붙었던 가슴까지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하얀 개는 조심스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제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순간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참았던 눈물이 하나둘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깊고 진한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픔,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위한 슬픈 사랑. 넌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피어난 생각이었어요. 그 아이의 하얀 털은 보호소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길 잃은 배를 인도하는 별빛처럼.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하얀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얀 별, 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제 캄캄한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빛, 제 침묵 속에 울려 퍼진 유일한 음악,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하얀 별은 제가 그를 어떻게 부르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때로는 앞에서 길을 인도하듯, 때로는 뒤에서 저를 지키듯,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게는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보호소의 단단한 벽과 철창이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얀 별과 함께라면 그곳도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조금씩 제 안의 단단한 벽을 무너뜨릴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하죠.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보호소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엄마의 장례식 날 내리던 비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보호소 제 작은 침대에 웅크린 채 저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검은 우산들 사이로 내려다보던 엄마의 관, 차가운 비에 젖어가는 흙더미,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느낄 수 없게 된 현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이 폐를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작은 몸은 울음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 돌아와줘. 제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침대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하얀 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얀 별의 목구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우우. 처음에는 작고 낮게 시작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울부짖음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년의 슬픔을 담은 것 같은, 모든 상실과 아픔을 품은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내 슬픔을 알아, 나도 슬퍼, 함께 울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별의 울음소리는 보호소의 차가운 벽을 뚫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잠시 숨을 죽이고 우리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이 하얀 별의 울음소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그날부터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않았던 제가 하얀 별의 울음소리에 맞춰 처음으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으로 시작했지만 곧 제 작은 몸 전체를 뒤흔드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꽉 막혔던 목구멍에서 흘러나온 첫 단어는 엄마였어요. 울부짖으며 부르는 그 이름에 3년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그리움과 외로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별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와 제 무릎 위에 조심스레 앞발을 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차가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소녀와 개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얀 별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울부짖음은 제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였고 그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첫 빗줄기였습니다. 침대 시트가 눈물로 흠뻑 젖고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까지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3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돌들을 하나씩 꺼내놓은 것처럼요. 하얀 별은 부드럽게 제 얼굴을 할아주었습니다. 그의 따스한 혀가 제 눈물 자국을 지워나갔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얀 별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 눈물은 혼자 흘리는 것보다 함께 흘릴 때 더 빨리 마른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얀 별과 함께 울부짖던 그 밤 이후 제 마음속 얼음장 같던 겨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았어요. 하얀 별의 눈빛 속에서 본 세상이 궁금해졌고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의 철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장 피에르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얀 별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요.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의 첫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소 문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랗게 빛났고 바람은 제 머리카락 사이로 살랑살랑 춤을 추며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피부가 세상의 온기를 느꼈어요. 보호소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 넘치는 바깥 세상의 숨결이었죠. 주변 공원의 풀밭을 하얀 별과 함께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감각이 일깨워졌어요. 발 아래 푸른 잔디의 보드라운 감촉, 봄꽃들의 달콤한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컬러 세상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얀 별은 제가 본 적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풀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나비를 쫓기도 하고 낯선 향기에 코를 벌렁거리며 흙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얀 별을 바라보는데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어느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 3년 만에 찾아온 첫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조차도 제게는 낯설고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요. 공원 호수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빠르게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자전거는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다 제 앞에서 콰당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어요. 으악!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두려움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엄마의 사고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타이어 찢어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때 하얀 별이 번개처럼 빠르게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와 넘어진 자전거 사이에 단단히 서서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의 털이 살짝 곤두서며 낮고 진지한 그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내가 지킬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얀 별의 굳건한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제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스한 체온이 제 차가운 손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기적처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너무 놀라고 불안한 하얀 별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였을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목소리였어요. 하얀 별이 놀란 듯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얀 별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하얀 별이 제 손을 부드럽게 할아주었고 저는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어떤 말보다 깊은 약속이 오갔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저의 이런 모습을 근처에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신기하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잃었던 아이가 걔 덕분에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을 시작으로 곧 프랑스 전역의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진돗개와 소녀의 기적이라며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주목했습니다. 보호소로 기자들이 찾아오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때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다가왔지만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는 어려웠어요. 마치 제가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저와 백이를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이나 전시물처럼 바라보거나 정말 걔 덕분에 말을 하게 된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그게 때문에 말이 트인 걸까? 믿기 어렵네라며 속닥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런 외부의 시선과 의심, 그리고 불편한 관심이 제게는 또 다른 종류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갇힌 것처럼요. 하지만 백이는 그런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거나 낯선 시선들이 저를 불안하게 할 때면 백이는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재빨리 제 곁으로 다가와 몸으로 저를 가리거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죠. 저를 보호하려는 그의 단호한 행동에서 저는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백이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저는 낯선 상황과 불편한 시선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진돗개 백이가 화제가 되며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백이 덕분에 제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은 양날의 검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저르게 없이는 말도 못하는 이상한 아이로 대했습니다. 속삭임과 수군거림, 때로는 노골적인 놀림이 저를 따라다녔죠. 백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저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상처 입기 쉬운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오후 다락방 청소를 돕다 우연히 엄마의 물건들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주하기 두려웠던 상자였지만 그날은 용기가 났어요. 상자를 열자 라벤더와 햇살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분홍 스카프, 오래된 사진들, 작은 손거울. 이 물건들을 만지자 억눌러 왔던 기억들이 물밀듯 쏟아졌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까지. 순간 숨이 막히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붙잡은 채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백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에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지만 백이는 미동도 없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 순간 백이는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개가 아닌 제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마치 진돗개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요. 백이의 따뜻한 존재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낀 안전함이었습니다. 백이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윤지우 님이었어요. 세련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죠. 백이의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졌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윤지우 님은 백이의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백이는 한국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순종, 진돗개로 은퇴한 한국 노부부와 함께 프랑스 리옹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그 부부는 백이를 가족처럼 아꼈지만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백이가 리옹 외곽에서 발견된 이유, 그가 한국말에만 반응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눈빛의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백이는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죠.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백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윤지우 님은 이것이 진돗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충성심과 용맹함의 상징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백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뒤따랐습니다. 백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건 어떨까요?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소 사무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어른들이 백이의 미래를 논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백이가 한국의 넓은 자연 속에서 더 행복할 거라는 말들이 제 귀를 스쳤지만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준 친구, 제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친구. 백이마저 잃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제 온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갑자기 너무나 비극적으로 잃은 후 저는 다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잃고 싶지 않다는 강박적인 두려움에 시달려왔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든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마저 제 곁을 떠나야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백이가 없으면 저는 다시 말을 잃고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혼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시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백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보호소 사람들과 윤지호 님은 백이의 거취를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백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오갔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시 사라진 듯했고 그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제 옆에 앉아있던 백이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차마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습니다. 모두가 백이의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마치 모든 논의를 듣고 자신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익숙한 듯 몸을 돌려 보호소 안쪽, 자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 머물렀던 울타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닫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백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백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한국이 아닌 제가 있는 이곳 리옹의 보호소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것을요. 그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마틸드 곁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백이가 보통의 개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장피에르 아저씨가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개는 뭔가 다른 존재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고 감정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군요. 백이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기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이가 스스로 저를 선택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백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았습니다. 상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백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백이의 단단한 결심은 제게도 단단한 결심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백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이는 저를 기다려 주었고 저는 이제 백이에게 제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프랑스어가 아닌 그가 알아듣는 언어로요. 보호소 구석을 정리하다가 낡은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백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하고 있던 것이라고 장피에르 아저씨가 알려주셨죠. 가죽은 낡고 헤어졌고 금속 부분은 녹슬어 있었지만 작은 금속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별은 제게 백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불러주었던 이름 하얀 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작은 별, 이제는 제 세상 전체를 비추는 큰 별이 된 백이. 저는 그 낡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는 그 별 펜던트에 백이의 이름을 새겨주고 싶었어요. 그의 진짜 이름, 한국에서 불렸던 이름을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어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이가 한국말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의 과거와 뿌리를 존중하고 싶었기에요. 그의 이름 백이는 그저 단어가 아니라 그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윤지우 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 백이의 이름을 한국어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백이, 하얗고 특별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그의 이름을 여러 번 써보고 발음해보았습니다. 낯선 글자와 소리였지만 백이의 이름을 한국어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와 제가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말도 윤지우 님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백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그에게 가장 필요했을지도 모를 말, 제가 엄마를 잃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윤지우 님은 제게 몇 가지 단어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제 입에서 한국말이 서툴게 흘러나왔지만 백이의 귀가 쫑긋 움직이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작은 별 펜던트를 가지고 동네 공방을 찾아가 백이라는 세 글자를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제 마음을 담아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이의 목걸이가 완성되었죠. 낡은 가죽줄 대신 새로운 줄의 별 목걸이를 달아 백이에게 걸어주던 날, 저는 백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가 연습했던 한국말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쳤다가 다시 열렸던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또렷하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로요. 백이야, 기다려줘. 그 말을 들은 백이는 제게 다가와 제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백이는 제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려줘라는 말은 백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준 백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언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라 백이와 저를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백이에게 백이야, 기다려줘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 안에 닫혔던 문은 활짝 열렸고 세상의 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이는 저를 치유했고 저는 백이를 통해 다시 숨쉬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이는 이제 진짜 제 가족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백이를 정식으로 저에게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복잡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백이의 이름, 백이가 제 이름 옆에 가족의 일원으로 기록될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백이는 이제 제 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호소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백이는 이제 제 진짜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울타리 안에 갇히거나 외로운 기다림 속에 있지 않아도 되었죠. 백이는 마침내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학년 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경험에 대해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말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백이가 있었고 백이와 함께 겪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백이와 저희 둘의 이야기였습니다. 발표회 당일 저는 용기를 내어 교실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이는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잃었고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백이를 만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백이가 제 곁을 지켜주고 제 슬픔을 함께 나누어준 이야기, 제가 백이 덕분에 다시 목소리를 찾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려주었습니다. 백이의 놀라운 충성심과 낯선 땅에서의 외로운 기다림,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존경받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윤지호님께 배운 한국의 진돗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정하거나 작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제 마음속 이야기가 진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다림, 소중한 것을 지키는 충절,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강한 마음. 백이는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이는 저를 치유했고 저는 백이를 통해 한국의 따뜻하고 강인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백이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떠돌이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미래를 걸어갈 소중한 가족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 안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백이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백이와 저는 함께 걸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백이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산책을 가고 학교 가는 길도 집에서 함께 쉬는 시간도 모두 백이와 함께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정하거나 떨리지 않아요. 제 세상은 다시 다채로운 색깔과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백이는 제 곁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주고 저는 백이의 이름 백이를 부르며 우리의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백이는 제게 가족이자 친구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백이의 목에 걸린 작은 별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별에는 한국어로 백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하얀 별, 백이와 프랑스 소녀 마틸드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백이의 고향, 한국에 함께 가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도 더 배우고 진돗개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도 알아가고 싶어요. 백이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처럼 저도 백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와 주인을 잃은 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에서 시작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백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세상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약속할게. 이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함께 걸어가자, 우리의 길을.